텐데요. 지금부터 우리 학생을 위한 대입 진학 로드맵 공개합니다. 자, 우리 학생 대입 진학 로드맵 1순위는요. 농어촌 특별 전형이고요. 2순위 학생부 교과 전형이고요. 3순위 논술 전형입니다. 자, 농어촌 특별 전형이 가장 경쟁력이 높게 나왔는데요. 유성호 선생님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학생 앞서서 농어촌 전형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역시 농어촌 전형을 활용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합니다. 우리 학생 6월달 모의고사 성적을 보면은요, 표준 점수합이 아마 371점에 백분위 점수가 아마 258점 정도 나왔더라고요. 일선 그 배치 자료표에 의하면은요, 그 정도 표준 점수나 백분위 성적이면은 서울권에서 아마 숭실대나 국민대에 도전이 아마 만만치 않겠다라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런데 우리 학생 지원 희망대학은 1순위가 중앙대, 2순위는 또 고대 농어촌 전형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대목으로 봤을 때 우리 학생이 일단은 정시보다는 수시에 집중하는 게 좋겠고 수시에서 전략적으로 농어촌 전형을 중심으로 해서 전략을 펼치는 게 좋겠다는 느낌이 듭니다. 사실 우리 학생부를 이렇게 열어보면은요, 우리 학생이 가고자 하는 길이 이제 언론 쪽인데 이 언론 쪽은 교과 성적에 비해서 준비가 좀 많이 되는 것이 맞는데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교과 성적 대비로 봤었을 때 비교과가 따라가 주지 못하고 있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학교에서 기자활동도 했다고 아까 박 선생님께서 계속 얘기를 하셨지만은 사실은 그거 말고는 본인이 언론과 관련되어 있던 여러 가지 활동들이 눈에 두드러지지 않아요. 인문계 쪽 학생들에게 있어서 이 언론이라든가 경영경제, 교육 이쪽은 학생들이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는 전공 집중도를 보여주는 그 학과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쪽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농어촌 전형이라 할지라도 본인이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비교과를 갖추고 온다라는 점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학생에게 교과 성적을 좀 살리는 게 어떻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농어촌 전형 중에 종합 전형뿐만이 아니라 교과 전형을 치르는 대학도 좀 고민을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6월달 모의고사 성적을 보면은요, 우리 학생이 일단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정형하고 있는 농어촌 전형의 대학들에 얼추 접근을 하고 있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예를 들면은요,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 전형이 교과 전형으로 뽑는데 3등급 3개를 요구하고 있고요. 홍익대학교도 교과 전형으로 농어촌 전형을 요구하고 있는데 2등급 하나 정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성균관대 같은 데도요, 종합전형이긴 하지만 최저학력 기준을 두고 있는데 2개 합 5 정도를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이 교과 성적을 축으로 해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는 가운데 농어촌 전형을 살리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듭니다. 다만 학생이 목표하고 있는 이제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종합전형이긴 하지만 농어촌 전형이 그렇지만 교과 역량을 많이 보는 전형이다 이런 판단이 들기 때문에 우리 학생은 어느 정도 접근이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갖게 됩니다만 일단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3개 합 5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6월달 모의고사 대비로 봤었을 때 아직 수능 최저학력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고대 같은 경우는 9월달 모평까지 보고 나서 지원 전략을 한번 펼쳐야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해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 그 수상실적 같은 데 보면은 학교 안에서 있었던 뭐 국어 경시대회라든가 혹은 뭐 문예대회 같은 곳에서 글과 관련되어 있는 수상실적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아까 전화 통화할 때 보니까 목소리도 씩씩하던데 그 경우가 바르고 그리고 논리력이 있는 학생이라는 느낌이 됩니다. 본인이 준비가 안 됐다면 모르지만 본인이 지금쯤 한번 생각해서 수능 최저학력을 충족할 수 있다면 논술 전형도 도전해보는 것이 어떨까 이런 판단이 듭니다. 논술 전형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으로 2개 합 4나 3개 합 6 정도를 갖추고 있는 대학으로 약간 상향으로 해서 준비가 돼 있다면 도전해보는 것이 어떨까 이런 판단을 듭니다.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우리 학생은 농어촌 전형을 종합과 교과로 준비해서 5개 정도 준비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이 들지만 혹시나 논술 전형으로 상향을 할 경우가 생긴다면은 한 2개 정도 논술 전형을 준비해 보는 것도 수능 최저를 의식하면서 가야 되겠다는 판단이 들고요. 또 우리 학생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의 거점 대학인 국립대를 놓고 안전하게 교과 전형이라든가 농어촌 전형 지원을 갖다 모색해 보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 학생에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일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네. 수능의 끈을 놔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학생 입시 전략에 대해 살펴봤고요. 세 분의 선생님들이 제시하신 추천 전형 지금 공개합니다. 자, 유성호 선생님. 경북대 인문사회자율전공 학생부 교과 전형 박성준 선생님, 성균관대 인문계 농어촌 학생 전형 박중서 선생님,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학생부 교과 전형 추천해 주셨습니다. 먼저 유성우 선생님께서는 경북대 인문사회 자율 전공 학생부 교과 전형 추천해 주셨는데요. 짧게 이유 부탁드릴게요. 네, 앞에서도 뭐 다 얘기했고요. 여기는 좀 안정되게 지원을 해보자 이런 느낌으로 우리 학생에게 경북대를 추천했습니다. 경북대는 사실 이 학과가 농어촌 전형으로도 지원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교과 전형으로도 지원할 수 있는데 최장력을 3개 8 정도를 걸어놨거든요. 충족할 수 있을 거라는 느낌으로 해서 안정되게 교과 전형을 추천해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박성준 선생님께서는 성균관대 인문계 농어촌 학생 전형 추천해 주셨는데요. 짧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2018학년도 농어촌 전형 인문계 최종 등록대 내신 분포를 설명을 잠깐 드리면은 1등급 대가 62%였어요. 50명 중 31명이었고요. 2등급 대가 32% 16명이었는데 단순하게 이렇게 내신만 놓고 보면은 우리 학생도 충분히 성균관대학교에 도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작년 올해 전부 다 이제 모집 인원이 50명인데 작년도 그게 2018학년도 합격 인원이 이제 126명, 그러니까 추가 합격이 76명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고려하셔가지고 성균관대학교도 적극적으로 도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박종서 선생님께서는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학생부 교과 전형 추천해 주셨습니다. 짧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앞서 유성호 선생님이 전형에 대한 건 다 말씀드렸으니까 저는 이제 전년도 평균이 한 2.14 정도 되고 그다음에 2.19까지 85%라고 하니까요. 현재 학생의 내신 정도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정치외교 쪽에도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지원을 추천드렸습니다. 네, 우리 친구 오늘 세 분의 선생님들께서 구체적으로 상담해 주셨는데요. 오늘 어땠어요? 네, 정말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오늘 상담 내용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요. 좋은 결과 있길 바라고요.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첫 번째 상담 마쳤고요.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는 수험생 여러분의 대입 진학을 위한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문의 전화 02-311-5441-2번으로 해주시고요. 상담 신청은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학생과 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랄게요. 두 번째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만나볼 학생 소개할게요. 우리 친구는 주변 지인의 권유로 우리 프로그램을 알게 됐고요. 희망대학인 항공대로 진학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어서 상담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프로필 소개할게요. 장래희망부터 살펴보죠. 우리 학생은 항공기 관련 또는 의료계 분야에 진학을 희망하는 자연계 고3 학생이고요. 내신 살펴보겠습니다. 내신 주요교과 평균 3.24 등급이고요. 모의고사 점수는요? 6월 모의고사 국수탄 평균 6.8등급입니다. 자, 비교과 활동 살펴보죠. 자유활동은 특색 있는 활동은 없었고요. 봉사활동과 독서시간 살펴보겠습니다. 봉사활동은 총 54시간, 독서는 총 19권 읽었네요. 동아리 활동 살펴보죠. 수학체험반, 수학탐구반에서 활동했고요. 수상 경력 살펴보겠습니다. 인성 관련 수상 2회 등 9건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가 가장 가고 싶어하는 대학은 어디일까요?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우주 및 기계공학부입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고3 수험생 아들을 두고 있는 학부모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머니. 우리 친구가 네. 한국항공대 진학 희망하고 있는데 특별히 항공기 관련 학과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있었을까요? 항공기 관련 학과가 앞으로 전망도 좋고 또 어렸을 때부터 항공기에 관심이 좀 있어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상담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자, 본격적으로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 성적 내신 평균이 3등급대인데요. 과연 희망대학 진학이 가능할지 박종서 선생님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 살펴주시죠. 네, 학생의 내신을 좀 보면요. 국어가 3.17등급, 수학이 3.3등급, 영어가 2.5등급, 그리고 과학이 3.86등급으로 주요 교과 평균
평균 3.24등급입니다. 그래서 내신 추이를 보면요. 국어가 4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등락이고요. 그다음에 수학은 3등급, 4등급, 3등급, 그리고 영어는 3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등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6월 모의평가 성적을 좀 보겠는데요. 국어가 6등급, 수학 가영이 7등급, 그리고 영어가 4등급, 한국사 6등급, 물리원 7등급, 그리고 생명과학2가 8등급으로 국수탐 평균 6.8등급이고요. 3월 모의고사랑 비교해보면요. 국어가 5에서 6등급으로 하락했고요. 수학이 6등급에서 7등급, 그리고 영어가 3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네, 선생님 교과 성적으로 본 희망대학 진학 가능성은 어떨까요? 일단 한국항공대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2018 학년도의 경우 미래인재 전형에서 평균이 2.1등급이었어요. 그리고 2017 학년도에는 2.19에서 2.34였거든요. 그래서 일단 평균적으로 2점대 이제 초중반에서 결정이 되지 않나. 3점대 후반, 중후반도 있긴 한데 이건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일단 내신의 정량값으로는 한 2.5등급 정도가 합격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일 것 같고요. 한서대 같은 경우에 항공정비에서는 1점대 후반에서 2점 초반까지도 평균이 형성되고 있어요. 그래서 2점대 후반도 합격 가능한 상황이긴 한데요. HSU 전형이나 일반 전형에서는 3점대 초반도 존재하니까 일단 면접이 관건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도전 가능할 것 같고요. 가천대 적성고사 전형 같은 경우에는 합격자의 70%가 3.6등급 정도였으니까요. 평균점이 3점대 후반이니까 뭐 내신에서의 문제점은 없고 적성고사만 잘 준비되면 도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을지대 같은 경우에도 3점대 후반에서 4점대 초반까지 형성돼 있어서요. 일단은 정량적으로는 도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주요 과목 기준으로 지금 향상 중이세요. 계속 성적이. 그래서 교과 전형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 같지만 이거보다 조금 여유 있는 종합 전형에서는 전공 적합성들이 좀 약해 보여서 그거는 조금 비추천해 드리는 바입니다. 네, 선생님 내신 전략은 어떻게 짜야 할까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지금 3점 초중반이거든요. 그래서 추가 상승이 있으면 유리하실 것 같고요. 특히 수학 같은 경우에는 유지했다 하락했다가 다시 복귀한 상태예요. 그래서 만약에 3학년 1학기 때 수학이 좀 향상되면 굉장히 중요한 관건의 키를 가질 것 같고요. 과학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하락했다가 상승해서요. 이것도 역시 3학년 1학기 상승되면 아주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학생 정시 진학 가능성에 대해서도 알아볼 텐데요. 모의고사 성적으로 본 정시 경쟁력은 어떨까요? 현재 정시에서는 경쟁력이 매우 좀 취약한 상태예요. 그래서 희망대학하고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정시보다는 수시 쪽에 집중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수학도 나형으로 선회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가 없는 전형으로 주로 지원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6월 모평 기준으로 을지대 방사선학과 같은 경우도 수학하고 탐구만으로도 144점이고 그리고 가천대 방사선이 233, 그다음에 한국항공대가 248, 그리고 한서대가 두 과목에서 112 정도의 100분위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좀 편차가 커서 정시보단 수시 쪽에 집중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모의고사 전략이 있다면 알려주시죠. 네, 일단은 국어랑 수학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국어는 유지하시는 거 목표로 하시고요. 수학은 20번 이전까지 다 맞춘다고 생각하시고 즉 실수를 없게 계산 실수 안 하시는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유형을 좀 숙달한다고 생각하시고 기출만 평가원 기출만이라도 좀 반복적으로 한 3개년 정도 반복 풀이해서 암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영어 같은 경우도 가채점하고 너무 그 격차가 커요. 그래서 영어도 일단은 3등급을 가채점한 목표대로 3등급을 목표로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탐구는 이제 탐구 과목도 빨리 선택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채점한 거랑 과목도 다르신 것 같아서 탐구도 아직 혼선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학습이 좀 수월한 과목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생투를 선택하셨는데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고 물리 원이나 지구과학 원이 어떨까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 한국사 6등급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 어떤 역사의 흐름에 대한 것들을 빨리 정리하셔서 자투리 시간에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벗어나시되 수능 최저 없는 전형으로 좀 적극적으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은 여러분의 궁금증과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기적의 솔루션 시간인데요.